개들도 늑대로부터 진화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요. 실제로 개와 늑대는 둘이 만나면 임신이 됩니다. 진화가 됐어도 임신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화가 됐을 때 유전자를 검색을 해보면은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돌연변이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의 유전자를 검사하고 해서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왜 그럴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늑대는 닭뼈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고기를 막 먹어요. 근데 개는 닭뼈를 생닭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잘못하면 목에 걸리고 다쳐요. 그럼 유전자의 변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변화를 DNA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는 정보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의 변화로 해서 나오는 선천적인 암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NIH라는 아주 엄청나게 큰 연구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캐나인 캔서 컨소시엄이라 그래가지고 개의 암들이 분이 살펴보니까 사람과 암과 너무 똑같은 게 많아. 근데 약도 똑같은 걸 써요. 저희 동물병원에서 제가 그 암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내과 우리 암 전문하시는 보면은 비슷한 약들을 많이 씁니다. 사람에서 쓰는 약들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항암제가 개발이 됐으면 동물 실험이 끝나고 임상 실험을 할 때 사람만 하지 말고 그런 똑같은 암을 걸린 개들한테도 같이 임상 실험을 하자. 그래서 개에서 만약에 그 효과가 나오면 사람도 효과가 나오겠지? 혹은 개에서 부작용이 있으면 사람도 부작용이 있겠지? 그리고 사람이 먼저 효과가 나오면 개도 나중에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비교의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비교의학적인 겁니다. 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같은 걸 먹고 자고 해요. 암이 발생도 했어요. 비슷한 암이에요. 췌장암. 약도 비슷해요. 새로운 항암제예요. 그러면 같이 먹어보는 거죠. 체중만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개가 반응이 먼저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체중도 작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우리는 나쁜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걸 찾으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질병을 이해할 때 집에 있는 반려동물의 질병도 같이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이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혈액암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카티라고 하는 암이 있는데요. 혈액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 지금 암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꺼내서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 T셀을 다시 개에다 줘 가지고 그 개가 치료되는지 보는 거죠. 비교의학적으로 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도 된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개는 또 수명도 짧고 그 다음에 반응도 빨리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우리가 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함을 볼 수가 있죠.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 눈 질병에도 실제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소녀시대 가수 수영이 실명 홍보대사이고요. 그 아버님이 실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동우 씨도 이 질병에 걸려 있죠. 이 질병은 이 망막 퇴행성 질병들은 나이가 들어서 10대는 괜찮다가 20, 30대 되면서 눈이 안 보이는 이 질병입니다. 자, 이 질병과 똑같은 게 아주 똑같진 않죠. 비슷한 유전적인 특징적으로 발생되는 게 개도 있습니다. 개 주인이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앞에 물건이 있으면 잘 피해서 가다가 몇 살, 5살 넘어가더니 갑자기 앞에 물건이 있어도 꽈당 부딪히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고 병원에 와서 눈을 검사해보면 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망막 퇴행성 유전병이네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런 걸 아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의사들과 연구자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개에다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세라피라는 것을 도입을 해봤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개에서. 와,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보고 그러면 바로 사람에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임상 들어가야죠.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의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미국 FDA에서 유전성 망막 질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이 났습니다. 크게 났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이와 유사한 유전병을 갖고 있었던 개 품종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 주사 한 번 맞는데 4억쯤 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지만 이미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효과를 보겠다. 이제 이미 승인 났으니까 이제 치료 효과를 보고 해서 내년부터 결과가 나오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DMD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 위축 질병인데요. 찰스 킹 스파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르네상스 시대에 조금 사는 이 스파니엘 계열의 아주 고급 품종이 있는데요. 걔네의 질병이 여기 사람에 있는 것처럼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X 유전자에 있는 열성 유전병인데요. 이 주로 사람은 여자는 X가 두 개니까 한쪽에만 질병이 있어도 한쪽이 보상을 하는데, 남자는 X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질병이 생기면 바로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DMD라고 하는 질병이 남자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생기면은 근육이 이렇게 잘 안 자라요. 근데 이런 유사한 게 아까 얘기했던 찰스 킹 스파니엘이라는 품종에 있었고,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개에서 이 질병을 가진 개들에게 유전자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된다는 것들을 최근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이처에 발표가 돼서, 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눈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제 가능하겠구나라는 것들도 정말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우리 옆에 가까운, 내가 키우고 있는 개인데 질병이 없어요. 하지만 옆집 개가 유전병이 있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질병들은 어느 누군가의 혹시라도 우리 사람과 유사한 질병을 공유했다고 하면 걔네들의 질병 정보들이 먼 훗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감시자, 조금 색다르죠. 사실 이 부분 얘기할 때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이야 뭐 미세먼지 농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핸드폰에 알람이 뜨고, 뭐 여기 대기 중 온도 뭐가 다 나오죠. 감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센서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런 것들을 감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동물들의 능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까 동물의 후각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었던 것처럼, 이런 감시자 역할들이 실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한 산화가 이 수은 중독이죠. 이 일본의 이 구마모토현의 이 미나미타시 쪽에 있는 수은의 공장에서 폐수가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죽고 막 기형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겼었죠.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고양이들도 먼저 발견한 거예요. 고양이들이 막 약간 막 미친 척처럼 막 약간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고양이 미친 춤병이라는 말도 썼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고양이들이 그때 막 같이 먼저 아팠었는데, 사람들은 고양이에 미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보다 먼저 증상이 나왔던 거죠. 만약에 그 옛날에 우리 사람이 고양이가 감시 역할을 했다는 것도 알고, 저 고양이가 문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왜 그런지 분석을 해봤을 때 수은 중독이네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도 알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말하고 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무겁습니다. 바로 이 반려동물 가습기 살균 피해 사건인 사례인데요. 가습기로서 물론 저는 피해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정말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제 아는 동료들이 이 진료를 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원인 불명의 폐렴을 걸린 고양이와 개들이 많이 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의사들도 아직은 왜 그러지? 이게 드문드문 오니까, 막 계속 오면 모를까 드문드문 오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원인이 없거든요. 잘 모르는데 폐렴이 생겨서 좀 하다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막 손상이 있어서 막 되게 오래 못 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인과관계를 찾아보니까, 이 가습기를 했던 그 틀었던 집에 반려동물도 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없는 낮에도 가습기를 틀어놓았을 때 그 안에는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그 동물들이 그 가습기에 계속 노출이 됐기 때문에 먼저 더 많이 노출돼 가지고 먼저 폐렴 증세가 나와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게 된 거였죠. 아마 그때는 사람들이 증상이 아마 있거나 약했을 것 같아요. 이 개가 있었을 때 왜 그러지? 원인이 문제였으면 한 번쯤은 좀 더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런 감시 역할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최근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에 대해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피해도 보고 있고 얘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같이 질병이 발생하고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공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이겁니다. 벌써 해외에서는 이렇게 동물의 질병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루틴하게 발생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뭐 설사야, 감기야, 뭐 예를 들면 찢어졌어, 피가 나, 뭐 염증이야, 종양이야 이렇게 앓는 것들은 괜찮지만 뭔가 원인 불명에 의해서 갑자기 생기는 폐렴, 갑자기 생기는 중독증. 이게 왜 그러지?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보고하고 뭔가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그 질병들이 혹시나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예방적으로 동물도 구할 수 있고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시 역할, 세니탈 개념들이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시스템이 없긴 하지만 뭐 이 방송을 보시고 혹시 뭐 우리가 좀 돈을 힘을 합쳐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이 동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질병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저희 수의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했을 때 이 수의사의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마스크를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수의사들은 정말 일선에서 동물들 부딪히고 이 마스크를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인데 수의사는 의료기계 생활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 동물의 의료 시스템들 아직도 이렇게 좀 사람 중심이고 동물은 아니야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되면은 결국 이 피해는 나중에는 사람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물이 아프게 되면 언젠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 수의사들의 건강들도 챙겨주고 그게 결국 사람들의 건강들을 챙겨주는 것이라는 개념들을 이제는 좀 모두 국민 모두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좀 바꿔주고 제도를 통합적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 그리고 환경들이 하나로 건강하는 이런 원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이 하나지 나만 건강해? 옆집도 건강하고 앞집도 건강해야 되고 그 집 앞에 동물도 건강해야 되고 저 앞에 식물도 건강해야지.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된다는 개념들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여러 가지 의미를 단지 어떤 반려동물의 어떤 질병만 이렇게 뭐 알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이 반려동물들은 정말 친구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꼭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가 치료를 집에서 물론 저희들도 간단한 건 알아서 하지만 조금 판단이 어려우면은 빠른 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초를 해줘야지 되고 그리고 그 질병의 치료가 단순히 자신의 개만 치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 내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아도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린 유전병 치료제처럼 우리 후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병들의 치료가 공유가 되고 누적이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반려동물과 공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반려동물과의 공존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수의사 혼자 열심히 해야 필요는 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키운 사람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우지 않거나 혹은 모든 국민들이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도와야지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